다양한 도전으로 독자들에게 용기를 준 작가 손미나 씨가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800km에 이르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성찰의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네. 무려 800km, 이게 누구나 꿈은 한 번씩 꾸지만 막상 실행에 옮길 엄두가 안 나는 도전인데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르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한 번은 걷게 되지 않을까? 언젠가 한 번은 걷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길이 나를 부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이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그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우선 자연이 너무 그리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또 이 코로나19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되어서 스페인어를 조금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걸을 수 있고 여행 작가고 또 미디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을 담을 수 있고, 이런 저의 모든 갖고 있는 재료들을 모아보니까 제가 그 길을 걷고 나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었는데 무려 40일 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좀 가장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역시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산티아고 길은 내가 찾는 것을 주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무엇을 얻어야지 이런 어떤 집착을 좀 버리는데 저는 집중을 했고요. 그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단절, 그러니까 연결을 위한 단절이죠. 저 자신과 연결되기 위한 완벽한 단절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조금 많은 무게를 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위기는 없으셨습니까? 굉장히 힘든 순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길이긴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큰 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날씨만 해도 춥지 않으면 덥고, 또 아니면 비가 오고, 또 산세도 험한 데가 간혹 있어서 다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그 어떤 불쾌지수가 높을 수 있어서 심리적인 챌린지도 굉장히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발이 예전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또 막상 걸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결국은 버티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걷다 보면 나중에는 몸이 좀 가벼워지는 어떤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삶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나 위로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여정인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뭐였을까요? 정말 한마디로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제가 했던 모든 경험 중에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멋진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굳이 꼽는다면은 매일 아침 봤던 해돋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름다웠던 그 풍경들, 그것이 여러분께서 저의 컨텐츠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감동이 될 정도로 아름다웠던 해돋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저마다의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뭐 이를테면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한쪽을 잃은 사람이 이 병이 주는 한계에 내가 갇혀 살지 않으려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서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프랑스인이었는데 1,500km를 걸은 상태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가 하면 피부암을 앓은 적이 있는 환자인데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그 햇빛이 강한 산티아고 길에 여기 굴할 수 없다. 이래서 그 온몸을 다 이제 옷으로 잘 가리긴 했지만 본인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걷고 있는 80세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 와,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한계점이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는 특히 스페인과의 인연이 깊으십니다. 처음 쓰신 에세이집도 유학 생활이 기록한 작품이었는데요. 작가님께 스페인 또는 어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저에게는
일단은 뭐 그 우연치 않게 제가 스페인에 갈 때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그 뒤에 따라왔어요. 작가가 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좀 특별한 곳이고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스페인에 가시면 비슷하게 느끼시는데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나 풍부한 어떤 문화유산 또 역사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무르익은 그 대륙이 갖고 있는 그 기운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정을 또 한 권의 책으로 이번에 녹여내셨습니다. 네. 제목부터 참 따뜻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느끼셨으면 예, 정말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 네.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걷고 나서 800km를 걸었기 때문에 혹은 걷게 된 덕분에 제가 알게 된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제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좀 다르게 먹고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라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유명 아나운서에서 작가, 최근에는 영화 감독으로 정말 다양한 도전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 도전하시는 이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도전이 없으면 그냥 삶이 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계속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언가 도전했을 때 자기 한계점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른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외모는 계속 늙고 있지만 네. 체력은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성장할 때 그 삶은 훨씬 더 의미 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네. 도전이 곧 성장의 길이고 또 배움의 길이고 그래서 멈추지 않는 것이 곧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들께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제 책이나 뭐 영화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 받으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그 본인과의 어떤 그 시간 또 산티아고를 꼭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일상 속에서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서 나와 연결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를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다 보면은 큰 용기와 위로를 얻어서 앞으로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더 공허함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습니다. 네, 예.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우리뿐만 아니라 스페인 같은 나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와서 걷고 계신데요. 이제는 우리가 힘을 내서 극복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괜찮아질 거라는 메시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